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5-Q2 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아, 성불평등 파트는 소주제가 좀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 주제는 빈곤입니다. 빈곤이 도표화 그래프가 결부될 수도 있고요. 도표화 그래프 없이 개념으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어떤 시각적 자료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빈곤선을 반드시 그려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모부터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사회 불평등이 비교적 지속되는 불평등을 얘기하겠죠. 사회 불평등이. 그러니까 그 파트에 있는 빈곤이니까 개념 정의가 사회 불평등 연속선상에 있겠죠. 빈곤 개념이. 그리고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설령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 최소 생계비 절대적 빈곤하고 연결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 그러니까는 일단 절대적 빈곤은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해도 사회의 전반적 소득 수준, 인간 소득 분포, 전반적인 소득 분포를 얘기하겠죠. 이게 왜 나오느냐? 중위소득 때문에 그러죠. 중위소득,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소득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 수준의 50%에 미만하는 경우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를 보시면은 이 A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미만하는 그러니까 50% 수준, 그게 이제 빈곤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객관적 기준, 소득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상대적 빈곤 얘기가 들어가고 나는 상대적 빈곤 얘기가 아닌 게 들어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틀리겠죠. 상대적 빈곤이든 절대적 빈곤이든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X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동일하다. OX니까는 동일하지 않죠. 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이 결정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없죠.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선이니까요. 지금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D급밖에 없겠네요. 정답이. 나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태, 상대적 박탈감이 되겠죠. 주관적인 감정 상태니까요. 그래서 X가 되어야 되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는요, 빈곤선하고 빈곤율을 잘 하셔야 돼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빈곤선은 소득 기준이고 빈곤율은 가구 분포예요. 그러니까 빈곤선이 같다면 빈곤율은 반드시 같겠지만 빈곤선이 다르더라도 빈곤율이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구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그러면 빈곤선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빈곤 가구가 동일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이제 빈곤선을 실제로 그려보는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빈곤선까지는 그리진 않고요.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소설 땡땡땡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니까 절대적 빈곤이 되겠죠. A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 사회 구성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B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선택지를 보시면은 1번에 A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은요, 소득이 높던 소득이 낮던 상관없이 주관적 감정이에요. 어느 영역이든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선택지 2번에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비가구이다. B는 상대적 빈곤이었잖아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고요. 선택지 3번에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다.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는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겠죠.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설정을 해요. 최저생계비는 1인당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4인 가족 기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고요.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거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4번에 B는 A와 달리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결은요 풀 해자 매질 결자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나 완화는 될 수는 있을지언정 100%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 A든 B든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중위소득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중위소득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완전 평등 사회가 아닌 이상 모든 구성원이 소득 수준이 같지 않는 이상 상대적 빈곤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이겠죠?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A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지금 상대적 빈곤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선이 밑에 있으면 절대적 빈곤선이 최저생계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선이겠죠. 그러면 A,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당연히 상대적 빈곤 가구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선이 위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빈곤 문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푸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고 정답률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출문제를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거를 빈곤선을 그려보시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자이스토리의 기출문제 참고하셔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Q3 성불평등 파트인데요. 이 성불평등 파트가 좀 계산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좀 단단히 각오하시고 다음번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